안녕하세요. HLB 엔젤 스터디에서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NDA 신청이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례 매지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2랑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무엇인지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8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1차 지표 미충족했지만 딱 이거만 보면은 이거 실패구나, 끝났구나, 나가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FDA, NDA 제출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FDA에서 임상시험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1차가 지표가 잘못되면은 이게 가장 메인이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2차 새로운 지표로 설정한 것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NDA를 매지원이 FDA랑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출 가능 파일러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제 이거대로 해가지고 1분기 NDA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지표는 맥스 VO2였고요. 2차 지표는 VO2 VAT였습니다. 그래서 1차 지표는 지금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숫자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2차 지표 요 VOT 이걸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운동 준비법적으로 하는 VO2 BAT로 FDA가 미팅을 했는데 FDA는 물론 이걸로 오케이, 너네 그냥 바로 내면은 우리가 해주겠게 라고 말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1차 지표가 아니라 2차 지표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FDA는 뭐라 하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추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가져오면은 NDA 신청해도 되고 우리가 심사를 해줄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1차로 못하고 2차로 하는 대신에 핵심 자료를 추가를 해서 가져오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지온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 신청 시기는 5월을 예상하고 있고 승인 확률은 더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FDA에서 NDA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14개, 15개 보험사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응답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약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예민한 그리고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매지온 측에서 답변을 한 것들이 이제 뉴스 기사로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20년 6월 3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지온이 유대나필 미국 NDA 신청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 날 상한가 갔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NDA 신청이 되면은 FDA에서는 60일간 서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14일 내에 심사 승인 여부를 회사 측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심사 승인이고요. 신약 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 60일, 2달 동안 그 서류가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건지 이걸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이렇게 막 2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NDA를 신청한 다음에는 심사 승인이 2달 내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심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단축 심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적용을 해가지고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프로벌 여부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약 그 승인 나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HIV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코도 그렇고 에스모도 그렇고 뭐 베스트에 선정되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 매지온의 유대나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2019년 10대 과학적 진보 중 하나로 선정이 되고 그런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점유학술지 이런데 임상 논문이 게재되는 등 뭐 여러가지 좀 좋다라는 것을 좀 근거를 댈 수 있는 뭐 일종의 이제 믿음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상 내용을 조금 더 들어와서 보면요.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1차가 맥스 VO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운동 상태에서 최소 산소 소비량 측정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바뀐 거는 뭐였냐면은 VOT, VAT였습니다. 2차 지표인데 이거는 유산소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는 시점에 측정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 겁니다. 일단 이제 VOT가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X축은 훈련 강도고요.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산소 섭취량에 따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O2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 되면은 여기가 맥스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계속해서 달려요. 달리는데 산소 섭취량이 늘어나겠죠. 달리면서 따라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산소 섭취량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맥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최대 산소 섭취 능력, 최대로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요런 데다. 무한정 사람이 산소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꺾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운동을 이제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운동 강도를 높이게 되면은 신체는 이때부터 무산소적 경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여기가 최대니까 이 이상 에너지를 얻는 것은 산소를 이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산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뭐 젖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좀 피로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운동을 조금 구별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숨이 가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숨이 가쁠 정도로 좀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산소 운동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강도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봤죠?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제 저강도 구간의 유산소 운동은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의 뭐 45%에서 60% 구간으로 운동을 하는 게 저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를 들면 한 대략 요 정도까지가 이제 유산소 운동의 저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이제 부족해서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힘이 들고 숨이 차가지고 숨을 헥헥하면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좀 강한 강도의 운동이다. 그래서 뭐 테니스, 배구, 뭐 단거리 달리기, 팔굽혀펴기, 뭐 던지기, 뭐 씨름, 뭐 잠수, 역도 이런 것들이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요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는 시점에 측정한 산소 소비량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하게도 그 이쯤에서 이제 측정이 된 거겠죠.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넘어가는 그 단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지방이랑 글리코겐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강도를 행해지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런 말을 하죠. 살 빼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은 지방이랑 글리코겐 등을 이제 분해를 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지방이랑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 지방이나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연소. 그 다음에 이제 뭐 30분 이상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탄수화물보다 분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방을 충분히 태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또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A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매우 짧은 시간, 뭐 최대 1분 동안만 쓸 수 있는 양이라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오래 하면요, 이 ATP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여기 몸속에 있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ATP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AT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상기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A, TP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음전하를 띠는 것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높은 에너지를 또 가진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ATP에 있는 게 아데닌이랑 리보스가 있는 건데, 요 아데닌이라는 게 바로 그 뭐 RNA, DNA 염기의 아데닌이랑 같은 아데닌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지표로 프리 NDA를 진행을 했고요. FDA에서는 오케이 이거 받아줄 테니까 추가 자료 너네 같이 제출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한 다음에 NDA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 정도 뒤에 심사 허가 여부를 내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는 그쪽에서 측정한 지표로 한 거고, 그리고 메지온도 뭐 10대 신약 같은데 뭐 선정이 되고 뭐 그런 여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이제 NDA 신청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도 있었는데, 이제 메지오는 했죠. NDA 신청했죠. 그래서 HLB랑 굉장히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보면은 NDA 신청 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전혀 뭐 메지온도 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